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기성 대표입니다.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이동 중에 두 번째 영상 준비합니다. 확실히 이제 제 자리에서 항상 하던 자리라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.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대출을 90%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컨디션입니다. 기업체에서 그 대출 90% 나올 수 있는 기업체 기업 신용도는 뭐 A++ 이 정도? 그 정도. 그러니까 개인 신용 등으로 따지면 1등급인데 기업체가 사실은 그 정도 컨디션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기업체를 대출을 진행을 많이 해보던 입장에서 이렇게 대출을 지식산업센터 대출을 90% 받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대출 80% 뭐 간간히는 오버해서 90%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예전 저희 때 그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70%가 이제 아예 무색해지고 이 70% 부분이 80%로 기본으로 자리를 잡혀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은행에서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진행을 할 때 80%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뭐 추가로 5%에서 10% 정도 이제 추가로 한 5% 정도가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추가로 10%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신용에 지대한 영향으로 미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요즘에 그러고도요. 이제 최근에 이렇게 대출 진행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개인이지만 대출을 뭐 80%, 85%, 90% 이렇게 받고도 금리를 2%대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리면은요, 진짜 상상을 초월할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저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나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사회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조금 이렇게 고지식한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 이 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고정관념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현재 시대하고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.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출을 90%까지 해준다. 조금 신용이 안 되면 80%까지 대출을 해준다. 20% 내자금인데 거기다가 금리도 2%대로 받는다.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. 굉장한 것.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상환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치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기존에 이 기업체에게 주었던 이 제도권에서의 이 했던 정책들, 서울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, 서울시 정책자금, 경기도 자금, 이런 자금들이 그 기업체를 위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저리로 해줬던 것들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일반 시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면 질수록 이렇게 세상은 당연화되는 것 같아요. 당연화. 이제 어느 곳을 막론하고요. 특히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잘해주는 곳이 어디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곳이면 많은 곳일수록 좀 더 은행들이 그거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편합니다. 이제 이것도 하나로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원래 메카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잖아요. 그런데 가장 많은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있는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그 실수요 기반의 그 사람들을 기업체들을 많이 상대로 대출을 해줬어요. 그렇죠.
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기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인식이 나쁘지 않은데,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서 실수요가 아닌 그 임대 투자 목적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런 느낌도 또 있습니다. 근데 의외로 지금 신규로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 들어가는 곳, 동탄이나 뭐 하남이나 뭐 기타 외 서울 외곽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그 임대 투자로 갔을 때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주는 부분을 차라리 더 공격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의 접근이고 어떤 식의 생각을 기존에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분명한 것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동산이면 분명합니다. 금리가 2%대.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대출 받으면서 2%대 사실 못 받아봤거든요.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. 결혼할 때 아파트 금리가 뭐 거의 한 8%, 9% 됐기 때문에 2%대 금리는 저는 아직까지도 뭐 그 다음에 조금 지식산업센터 좀 그때 저희가 매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3% 후반 4%대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저금리의 이 달콤함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. 저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조금 성향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이야기를 해보면 오래 기업체를 하신 분들,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좀 있죠. 저 또한 마찬가지로 IMF하고 리먼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반면 그 최근에 그 레버리지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레버리지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의외로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부자로 왔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는 모릅니다. 세상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고요. 단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. 단 한 번도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자들은, 돈 있는 사람들은, 투자자들은 조용히 진행했습니다.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가 참 이렇게 대출 부분, 이율 부분,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그 금융적인 혜택,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팽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정말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잘 누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이동 중에 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더 편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듣기가 좀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여간 오늘도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좀 흐려져서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좀 흐려졌는데요. 하여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다 같이 화이팅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